여러분은 한국 문화를 중국 문화로 착각한 적이 있나요? 저는 스페인에서 온 여대생 마리아입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경험한 일들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에서 온 마리아라고 해요.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오기 전까지 솔직히 말하면 한국과 중국의 문화를 잘 구분하지 못했어요. 특히 음식이나 전통 의상 같은 것들이 비슷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당황했죠.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인천공항의 규모와 현대적인 시설에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이었어요. 공항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한 중년 남성분이 다가와서 도와주셨거든요. 그분은 영어도 아주 잘하시고 제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그분 덕분에 무사히 기숙사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기숙사에 도착한 후 처음으로 마주한 문화적 차이는 바로 음식이었어요. 기숙사 식당에서 김치를 처음 먹어봤는데 매운맛에 놀라면서도 그 특별한 맛이 너무 좋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도 김치가 중국 음식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답니다. 김치의 독특한 발효맛과 매운맛이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국인 친구 수지와 함께 그녀의 할머니가 운영하시는 한정식 식당에 초대받았어요. 한옥으로 꾸며진 식당은 전통적인 분위기가 가득했고 다양한 전통 음식을 맛볼 수 있었어요. 전통 한복을 입은 할머니께서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한복을 처음 본 저는 이거 중국의 전통 의상 아닌가요? 라고 물었어요. 수지와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며 아니야, 말이야. 이건 한복이야. 한국의 전통 의상이지 중국의 전통 의상이 아니야. 라고 말했어요. 그제야 저는 제 착각을 깨닫기 시작했죠. 수지의 할머니는 저를 위해 특별한 한정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불고기, 잡채, 비빔밥 등 다양한 한국 음식을 맛보며 저는 한국 음식의 다양성과 풍부한 맛에 감탄했어요. 한정식의 정갈한 상차림과 다채로운 반찬들이 한국의 음식 문화를 잘 보여주었죠. 수지의 할머니는 각 요리의 역사와 준비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어요. 특히 김치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죠. 김치는 발효 과정을 통해 깊은 맛을 내며 한국인들의 밥상에 빠지지 않는 중요한 음식이라고 하셨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욱 강해졌어요. 그래서 수지와 함께 다양한 전통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한복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전통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으며 한국의 전통 의상을 직접 체험하는 것은 정말 흥미로웠어요. 한복의 화려한 색감과 아름다운 디자인은 중국의 의상과는 확실히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음으로 우리는 한국의 전통 차 문화를 배우기 위해 다도 체험을 하기로 했어요. 다도 체험에서 저는 한국의 차 문화가 중국과는 다르게 차를 준비하고 마시는 과정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차를 우려내는 과정에서의 예절과 정성이 매우 인상 깊었어요. 차를 마시면서 한국인들의 세심함과 배려를 느낄 수 있었답니다.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저는 수지와 함께 여러 전통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한복 체험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통차 문화, 도자기 만들기, 그리고 김치 담그기 체험까지 다양한 경험을 통해 한국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한 번은 수지의 할머니가 운영하시는 한정식 식당에 다시 초대받았어요. 이번에는 저녁 식사 시간이었고 한정식의 다양한 반찬과 메인 요리들을 맛볼 수 있는 기회였어요. 할머니는 저에게 각각의 음식이 가진 의미와 준비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어요. 특히 불고기, 잡채, 그리고 김치찌개 같은 음식들은 정말 맛있었고 한국의 전통 음식이 얼마나 정성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지를 알 수 있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할머니께서는 저를 부엌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그곳에서 직접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셨죠. 저는 김치가 중국 음식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할머니의 설명을 들으며 그것이 얼마나 큰 오해였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김치의 발효 과정과 그 맛의 깊이를 알게 되면서 한국 전통 음식이 가진 특별함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또한 학원 친구들과 함께 경주와 부산으로 여행을 다니며 한국의 역사와 자연을 직접 체험하기도 했어요. 경주에서는 불국사와 석굴암을 방문하며 신라의 찬란한 문화를 느꼈고 부산에서는 해운대와 자갈치 시장을 둘러보며 한국의 현대적인 매력을 체험했죠. 특히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한라산의 장엄함은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한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저는 다시 한번 한국 문화를 제대로 알리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에 귀를 기울이던 중 몇몇 서양 관광객들이 한국 문화를 중국 문화의 일부로 오해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된 거예요. 그들은 한복을 보고 이거 중국의 전통 의상이네라고 말하고 있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참을 수 없어서 부드럽게 다가가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아라고 해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복은 한국의 전통 의상이에요. 한국과 중국은 서로 다른 독자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들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고 저는 그들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었어요. 그들은 저의 설명에 흥미를 보였고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와 활동을 추천해 주었어요. 경주에 가시면 한국의 고대 역사를 직접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불국사와 석굴암을 꼭 방문해 보세요. 그리고 서울에서는 한옥마을에 가서 전통 가옥을 구경하고 한복을 입어보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들은 감사하다고 말하며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저는 수지와 함께 한옥마을을 다시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한국의 전통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죠. 한복을 입고 전통 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던 중 전날 카페에서 만난 서양 관광객들을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그들은 한옥마을을 둘러보며 매우 흥미로워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저를 보자 반갑게 인사하며 마리아, 내가 추천해준 곳에 와봤어. 정말 멋진 곳이야. 한국의 전통 가옥과 의상, 그리고 전통 놀이까지 모두 너무 흥미로워 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들의 반응에 기뻤고 한국 문화를 제대로 알릴 수 있어서 뿌듯했어요. 그 후로 저는 한국 문화를 더 깊이 공부하기로 결심했어요. 한국어 수업에도 더 열심히 참여하고 역사와 문화에 관한 책들도 많이 읽었어요. 수지와 함께 전국의 다양한 전통시장을 방문하며 한국의 지역 특산물과 전통 음식을 체험했어요. 수지의 할머니 가게에서도 종종 일손을 도우며 한국의 요리법을 배웠죠. 특히 수지의 할머니는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녀의 지혜와 경험을 통해 한국의 전통과 역사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한국 문화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저는 한국 문화를 제대로 알리고 잘못된 오해를 바로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닫게 되었죠. 한 번은 스페인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전통 한복을 입고 영상을 찍었어요. 김치 만드는 과정, 한복 입기 체험, 그리고 한옥마을의 아름다움 등을 담은 그 영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어요. 제 친구들 역시 한국 문화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고 몇몇은 한국을 직접 방문하고 싶다고 했어요. 한국 문화를 공부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저는 또 한 번의 중요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한날은 수지와 함께 인사동을 방문하게 되었죠. 그곳에서 다양한 전통 음식을 맛보고 각종 전통 물품들을 구경하는 것은 정말 흥미로웠어요. 그러던 중 한 가게에서 만난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문화를 중국 문화와 혼동하는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그들은 한국의 전통 공예품을 보며 이거 중국에서도 본 적 있어. 중국의 전통 공예인가 봐.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참을 수 없어서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아라고 해요. 한국 문화를 공부하고 있는 교환 학생이에요. 방금 말씀하신 공예품은 한국의 전통 공예품이에요. 중국과는 다른 독자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답니다. 라고 설명했어요. 그들은 제 설명을 듣고 놀라며 정말요? 우리는 잘 몰랐어요. 한국과 중국이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더 많은 걸 알고 싶어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들에게 한국의 전통 공예와 역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그들은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 저는 한국 문화를 제대로 알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리고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 문화를 알리고 싶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죠. 그날 저녁 수지와 함께 그녀의 할머니가 운영하는 한정식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할머니께서는 맛있는 한정식을 준비해 주셨고 식사 중에 한국의 전통 음식과 문화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할머니께서는 마리아,
내가 한국 문화를 알리는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바로잡는 것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이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한국 문화를 사랑하고 이를 널리 알리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 후로 저는 더욱 열심히 한국 문화를 공부하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이를 알리는 활동을 계속하게 되었어요. 저는 스페인으로 돌아가기 전에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은 전시회를 열기로 결심했어요. 전시회에서는 제가 배운 한국의 전통 공예, 음식, 의상 등을 소개하는 자료들을 준비했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이 전시회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수지와 그녀의 가족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서울타워에 올라 아름다운 야경을 보며 한국에서의 시간을 되돌아봤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이 제게 준 모든 경험과 배움에 대해 감사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다시 한국에 돌아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알리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답니다. 한국에서의 교환학생 생활을 마치고 스페인으로 돌아온 저는 한국 문화를 알리는 일에 더욱 매진하게 되었어요. 대학에서는 한국 문화 동아리를 만들고 한국의 역사와 전통을 소개하는 다양한 행사를 기획했어요. 한국 음식을 함께 만들고 한복을 입어보는 체험 행사도 열었죠. 이 모든 활동을 통해 스페인 사람들도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어요. 특히 저는 한국 문화를 알리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전통 음식 만드는 법, 한국 여행지 소개, 한국어 배우기 등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했어요. 제 채널은 빠르게 성장했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댓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오해를 풀고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큰 보람을 느꼈어요. 한 번은 제 영상을 본 한 친구가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그는 마리아 너의 영상을 보고 한국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어. 나도 곧 한국에 여행을 가기로 했어. 정말 고마워. 라고 말했어요. 이 메시지를 보고 저는 다시 한번 한국 문화를 알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만난 친구들과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냈어요. 수지와는 종종 영상통화를 하며 서로의 소식을 나누었고 한국에서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웃기도 했어요. 수지의 할머니께서도 가끔 저에게 손수 만든 한식을 보내주셨는데 그럴 때마다 한국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또한 저는 매년 여름마다 한국을 방문하여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했어요. 한국의 전통시장을 둘러보고 새로운 음식을 맛보고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을 즐겼죠.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한국 문화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어요. 이제 저는 스페인과 한국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어요. 한국 문화를 사랑하고 이를 알리는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아름다움과 특별함을 느끼고 한국을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한국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싶다면 꼭 한번 한국을 방문해 보세요. 한국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나라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감동 채널이었습니다.